네, 김주근입니다. 11월 4일 10시 5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11시, 12시쯤 되겠네, 그죠? 물론 오늘, 사실은 저는 오늘 그 미국 대선을 볼 작정이니까 오랫동안 잠들지 못할 거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유난히 오늘은, 그렇죠. 좀 종목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나 굳건하게 종목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SKC부터 시작을 해보죠. 앞에서 하나금융지주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SKC 앞서 역배열 이어서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끝없이 추락하는 바람에 이런 상태다라고 하셨는데, SKC는 글쎄요, 현재로 봐서는 그래도 뭐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죠? 하락세의 와중에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반등을 하는 데는 그럭저럭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RSI가 30m에서 돌아서고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에서 역배일 때 매수한 것보다는 차라리, 그죠? 차라리 RSI가 30m에 있다가 31로 쫙 올라올 때, 이때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죠, 그죠? 여기 보이십니까? 이럴 때 샀으면 끝내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30m에서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 그림이 같기도 하고요. 일목균형표는 다 집어치우고, 그냥 우리 지금 이동평균에서 그 역배열 났을 때 저점이라고 샀다고 하시니까, 근데 일목균형표 다 때려치우고 그냥 RSI만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사는 것 전략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사는 전략이 괜찮아 보이죠, 그죠? RSI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럼 언제 팔아요? RSI가 올라가다가 32, 72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이때 매도하면 되는 거죠. 예컨 이럴 때, 아니면은 뭐 이럴 때 매도하면 되는 거죠. 보다시피 여기나 아니면은 뭐 여기나, 그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판다거나 뭐 그런 식의 전략,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봤어요. 아직 RSI가 밑에 있으니까 샀다가 언제 팔아요? RSI가 내려올 때까지 한다고 본다면 더 보유하고 있어도 나쁘지 않겠죠, 그죠? 일단은 일목으로 말한다면은 일단 이거 반등하면서 기준선을 넘어섰으니까 그 다음에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구름 근처까지로 가볼 텐데, 현재 우리가 만나는 이 구름이 그다지 두텁지 않아서 잘하면은 혹시나 구름 위로 올라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일말의 기대감도 자아낼 수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욕심을 좀 내보자. 일단은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입니다. 오케이. 일단 홀딩이죠. 그렇죠. 저는 홀딩이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일단 지켜보자. 그죠. 왜 홀딩이라는 말을 싫어하겠어요? 그게 결코 주식에서는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니죠. 홀딩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해보고 있는데, 이럴 때 손해보고 있는데 홀딩 이게 홀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런 거를 홀딩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이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올라가면 팔고 싶지. 올라가면 팔고 싶고 팔고 나서 그야말로 먼 산 쳐다보듯이 일단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팔고 나서 주가가 날아가 버리면은 그야말로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그냥 요만큼 먹고 말아버리는데, 그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죠. 반면에 수익이 났을 상승세일 때는 요만큼 먹고 많은 사람이 하락세에서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끝까지 손해를 다 보죠. 정말 일반인들이 정말 엉터리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죠. 자, 이야기는 가네. 일단 좀 기다려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SKC. 자, 그 다음에 CIS. CIS. 본전 부근인데 어떡할까요? 본전 부근인데 어떡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가 기준선에 딱 닿았잖아요. 그죠? 기준선에 딱 닿았으면서 애매한 상황이죠. 그럼 본전 부근에서 어떡할까요?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 뭐 반 정도? 일단 팔죠. 위험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반 정도 팔고, 그 다음에 반은 뭡니까? 위로 욕심을 부리는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아마 구름 근처까지는 가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욕심을 부리는, 안 갈지도 모르니까. 갈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다 가지고 있어 가면 되는데, 확실치 않으니까, 일단은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기준선 꺾여 두 개가 교차하고요. 후행 스팬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더구나 뭐 얘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하락 추세로 바뀌는 모든 단계를 다 거쳤고요. 지금은 이제 RSI가 바닥권이라는 것 때문에 돌아서고 있고 구름 근처까지 가본다는 게 그나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은 기준선까지 왔으니까 대충 1차 목표는 세웠으니 절반 정도라도 팔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욕심을 좀 내보자,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예컨대 후행 스팬에서 여기서 저항을 좀 예상되거든요. 이 와중에 이렇게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되게 기준선 근처까지 오고 나면은 그 위로 올라가기가 그다지 썩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마찬가지로 SKC와 마찬가지로 일부만 팔고 더 두고 보기는 하자는 정도 의견이죠. 자, 그 다음에 기능생명과학입니다. 기능생명과학 지금 대부분의 우리 제약주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요. 뭐냐, 구름은 얇고 주가가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에 방 올라가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 요런 그림처럼 뭡니까? 위로 수렴 달리면서 길다란 짱대 음선을 나타내고 아마도 이날 분명히 거래량 터집니다. 그리고는 쭉 밀려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누군가가 또 옛날에 이때의 상승을 못 잊어하는 매수 세력, 좋게 말하면 개미고 나쁘게 말하면 작전 세력일 수도 있고요. 뭐 그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또 시장을 들먹입니다. 막 또 올라가죠. 그죠? 그러다 위에 수렴 달려 있고 거래량 터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짱대 나타나고 쭉 빠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기준선 무너뜨렸죠. 그 다음에 반등이 나타납니다만 그때는 기준선 밑으로 못 넘어갑니다. 이래 내려가다가 구름에서 다시 한번 그래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뭔가 반등을 모색해 보다가 드디어 이제 밀리는 이런 신호가 대부분의 지능생명과학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급등했던 바이오 관련주에서 이런 유사한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 급락, 다시 한번 급등, 급락, 그리고 옛날을 못 잊어 다시 한번 반등, 그러나 쭉. 그죠? 이게 마치 저희 기술적 분석 교과서 1페이지에 보면은 헤드 앤드 숄더처럼 보이죠. 그죠? 여기가 헤드, 여기가 숄더. 그래서 머리 어깨형의 전형적인 헤드 앤드 숄더형으로도 나타난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으로 봤어요. 구름을 거의 이제 밑으로 고개를 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RSI도 아래쪽으로 돌아서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기준선 무너뜨렸을 때 일부 팔고 뭡니까? 구름을 밑으로 내렸을 때 일부 팔아야 되는 쪽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로 이제는 다시 반등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름이 워낙 두터우니까 좀처럼 구름을 넘어서 새로운 브라이트한 미래가 기대되는 상승을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팔고 싶습니다. 매도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우스. 반도체 세정제를 국산화에 성공했다는데 언제 살까요? 반도체 세정제도 뭐든 간에요. 언제 살까요? 통상 언제 사라 그럽니까 제가? 기준선 넘어서면 일부 사고 구름 넘어가면 다 사고 그러다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일부 팔고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다시 사고 지금은요. 옛날에 이런 데서 샀었어야 되죠. 그죠? 지금은요.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언제 살까요? 지금은 좀 무슨 종목이더라고 다른 종목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한번 여기 기자는 여기 음설이 이렇게 뭡니까? 위로 수렴이 보이는데 거래량을 한번 보죠. 그렇죠. 어김없습니다. 수렴이 있는 날 분명히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래량도 터지면서 위로 수렴이 달렸다는 이야기는
다르다는 이야기는 이날 거래량이 얼마 34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근데 오늘도 거래가 좀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게 58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거래량 비해서 꽤 많은 물량의 5배가 거래됐는데 오늘은 그렇다 치고 평소에는 이거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날은 이런 날은 뭐 한 14만 주밖에 거래 안 되는 날도 있는데 340만 주 거래됐으니까 거의 한 달치 물량이 하루 만에 터졌다 했으니까 이 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물렸다. 그죠? 좀처럼 위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뭐 이 매물대를 뚫으려고 그동안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 사이에 털고 차분하고 그러고 빠져나가고 해가지고 대부분 뭐 없어 좀 나오면서 이제 손바뀜이 거의 다 일어났으니까 이제 다시 위로 가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예전의 매도 물량도 여전히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쉽게 이 매도 물량을 넘어서서 전고점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는 와중에 어느새 RSI도 67인지라 하루만 더 올라가면은 RSI가 과열권으로 빡 접어들겠죠. 그죠? 하루 이틀 더 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과열권에 접어든 상태여서 리스크가 위험이 우리가 여기서 주가 상승에 따르는 리워드보다 크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구름을 넘어섰을 때 내지는 기준선 넘어섰을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RSI도 고점인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매수를 덤비는 것은 그야말로 뭡니까? 용감한 자가 민을 얻는다. 자칫 무모할 수도 있다. 용감한 자가 아니고 뭡니까? 저는 무모한 용감이 아니고 무모한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같으면은 저는 이런 종목 무서워서 못 사요. 무서워서. 오늘 장대까지 나타났고 상승세는 분명해요. 물론입니다. 상승세는 분명해요. 며칠 더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여세를 몰아가지고 계속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걸 기대하고 섰다가 잘못하면 물릴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잘 못 산다는 거죠. 앞타바이오입니다. 고점에서 물렸는데 파동이 어떻게 되나요? 고점에서 물렸는데 파동이 어떻게 되나요? 묻는 질문의 의도는 이거죠. 자, 현재 우리 지금 여기가 4번이야. 그죠? 고점에서 샀지만은 우리가 지금 4번이니까 곧 조금 있다가 브라이트한 미래가 기대하는 5번이 있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은 고점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에서 팔 수 있어요. 그 말을 대답을 원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파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타봐요. 파동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잘 안 돼요. 뭐 어디까지가 되나요? 잘 안 잘라져요. 1, 2, 3, 4, 5인가요? 글쎄요. 아니면 1, 2, 3, 4, 5인가요? 이게 이제 파동을 살려 그러면 중간중간에 세부 파동들이 다 이렇게 다 아기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야 됩니다만은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세세하게 세분 파동이 안 되기 때문에 파동 이론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예컨대 이걸 주봉으로 월봉으로 우겨가지고 이거 뭐 몇 번이다 이래 하는데 그거는 정통 오리지널 뭡니까 엘리트 파동이 일어나고는 좀 어긋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이지 않냐 2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동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파동 모르면 그러면 거래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죠? 객관적 지표 보고 하면 되잖아요. 얘는 구름 밑으로 내려가서 거의 완전히 하락세로 밀릴 듯 하다가 그래도 반등해서 기사회생하면서 구름 위로 빡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로 봤어야 구름 위로 넘어갔으니까 일단은 괜찮아 보이죠. 그 다음으로 테크라 것은 오늘 장중에 건드려 보게 됐습니다만 일단 기준선 넘어가려고 노력해 보겠네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준선을 넘어가면은 대표하게 좀 더
얼마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은 뭐 파동을 모르더라도 기준선만 넘어간다면 이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여기 얼마죠? 32,500원이니까 이것만 넘어간다면 뭐 이렇게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거로 보고요. 앞서 제가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RSI가 너무나 비싸서 이걸 못 사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앞다바이어는 오늘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룹을 막 넘어섰고요. RSI가 현재로 봐서는 58 정도니까 아직까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으로 말한다면 구름을 아직 기준선을 넘어설 가능성에 좀 더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대통령 선거철이 돼가지고 그렇죠. 기준선 넘기고 올라가는데 한 표. 저는 제 기준은 한 표를 기준선 넘어가는 쪽에다가 던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보자. 그죠? 파동은 모르겠으나 기다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의 경우에 제가 파동을 A, B, C 이렇게 매겼더니 왜 옛날에 9월 3일날 9월 4일날 요 파동 안 매겼느냐 이거 하면 1, 2, 3, 4, 5가 아니냐 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파동이 잘 안 보이면 옆에 있는 후행스팬을 봐도 돼요. 후행스팬을 보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맞네요. 그죠? 1, 2, 3, 4, 5가 됩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앞에가 하나, 둘, 셋, 넷, 이까지가 여기가 1, 2, 여기가 3, 여기가 4, 5라면 이제 5니까 그다음 뭡니까? 5, 3, 5로 나타나는 5, 3, 5로 나타나는 지그재그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러면은 지그재그가 된다면 이번에 반등은 맥시멈 목표도 정할 수가 있죠. 17만 6천 원부터 요 바닥이 얼마입니까? 12만 원. 그럼 5만 6천 원이죠. 그죠? 5만 6천 원. 계산기가 어디로 도망갔나? 있구나. 예, 계산기. 5만 6천 원에다가 5만 6천 원에다가 61.8%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34,000원. 34,600원을 아까 얼마였죠? 바닥이 여기가 12만 원. 12짠짠짠짠을 더하면은 15만 4,600원이 61.8%의 맥시멈 지그재그의 경우에 61.8%의 맥시멈 반등 목표가 되겠죠. 15만 4,600원. 15만 4,600원. 15만 4,600원. 어디쯤 되나요? 이쯤 되나요? 15만 1,000원이니까 이쯤 되겠네. 이쯤 되겠네. 그죠? 이런 정도가 반등의 목표치다. 제가 잘 그려놨네요. 잘 그려놨네요. 그죠? 저는 A, B, 여기까지. 그래, 그럼 다시 이렇게 될 거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걸 갖다가 이거 관가했네요. 오히려 그게 이렇게 보는 게 더욱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예. 오케이. 효성 첨단 소재 지그재그로 보는 것이 오히려 그 앞에 파동을 3개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다. 예, 맞습니다. 센트럴 모텍입니다. 센트럴 모텍 별 말씀 없으셨는데 이거 어제 보았던 농심 같은 종목이네요. 농심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구름 밑으로 그냥 마냥 흘러간 종목입니다. RSI가 바닥에서 반등해봤자 기준선 건드리다가 말고 또 여기서는 반등해봤자 조금 반등하다가 말고 여기서 다시 반등해봤자 기준선도 가보지도 못하고 전환선에서 반등하다가 말고 다시 여기서 반등해봤자 또 기준선에 달락 말라. 그렇죠? 참 그러니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디까지 갈 거냐? 뭐 그래도 뭐 이걸 가지고 뭐 다이버전스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니까 좀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놈의 다이버전스가 전에도 여기도 다이버전스였잖아요. 그죠? 여기도 다이버전스였는데 이때 다이버전스가 그다지 강력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이 정도 올라가고 말았잖아요. 이 정도 올라가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RSI가 꺾여버렸으니까 이번에도 반등은 예상이 되는데 다이버전스 때문에
반등은 예상되는데 그게 추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죠. 뭐부터? 기준선 넘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구름 상단 하단 넘겨야 되고, 그런 다음에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글쎄요, 갈 길이 말고요. 더더구나 점점점 구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터워지고 있죠. 먹구름이 앞으로 우리 앞에 버티고 있죠. 이거를 넘어가기가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그죠? 어려워 보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센트럴 모텍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대해서 말씀 없으십니다만은, 뭐 지금이야 RSI도 그렇고 반등은 예상되니까, 뭐 얼마라고, 이게 참 이 종목은 얼마쯤 반등할 거라고 목표를 말씀드리기도 그런 게, 이미 기준선이요. 기준선이 당분간은, 오늘이 여기죠. 그러니까 하나 둘, 당분간은 기준선이 옆으로 가네요. 옆으로 가네요. 그러니까 뭐 일단 기준선 정도를 목표로 삼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을 넘기고 나면은 구름 하단 정도를 뭐 목표로 정도로 대략 한 22,000원에서 24,000원 정도, 뭐 이런 정도가 뭐 반등의 뭐 목표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반등을 노려서 팔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반등이 있거나 없거나, 반등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금씩이나마 물량을 줄여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콜마 BNH 오늘 콜마 BNH 급락했는데, 뭐 왜 떨어졌는지 뭐 저는 차트제이니까 이유는 찾아보지도 않을 거예요. 거기 별로 관심도 없고요. 왜 떨어졌는지. 거기보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제가 쏘는 거 보면은 뭐라고 써놨냐니까 A가 A고 B고 C다라고 해놨죠. 그죠? 지금 C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C 파동은 모든 파동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오늘 주가가 빠졌다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도 폭락했잖아요. 10월 30일 날 10%는 빠지고 11%씩 빠지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도 종종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이제 RSI가 거의 이제 바닥권에 왔으니까, 뭐 주가가 조만간 뭐 오늘이든 내일은 간에 제가 이 그려놓은 대로 반등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잘못하면은 이 종목이 폴마 BNH가 뭐 짝이 나냐니까 이 종목 짝이 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콜마 BNH가 어디쯤 와 있냐. 근데 콜마 BNH 아마 여기쯤 있을 거야. 근데 이쯤 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저기 볼까요? 콜마 BNH.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콜마 BNH가 여기인데, 이거나 센트럴 모텍의 과거 이때, 조금 더 과거 할까요? 이때쯤 이나 콜마 BNH나 차트가 똑같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죠. 그럼 센트럴 모텍도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거야. 제가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니까, 반등하기는 했는데 그대로 딱 올라가네. 그 반등하기 했는데 반등해봤자 뭐 또 내려가는 이런 스토리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콜마 BNH도 자칫 반등은 있겠으나 잘못하면은 이런 짝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무서우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려. 빨리 팔고 잊고 다른 종목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계속 주장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조만간 이제 뭐 파동으로 봐서 이게 ABC가 될지도 모르니까 반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등을 노려서 빨리 팔자. 기준선 58,900원이니까 막 이런 정도를 일단은 목표로, 또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까지 그려놨네요. 여기까지도. 근데 며칠 전만 하더라도, 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게 괜찮아 보이는, 여기까지 갈 수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가지고 여기만 하더라도 꽤 멀어 보이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역시 이 종목도 반등하면은 팔아야 안 되겠느냐는 의견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광전자입니다. 광전자. 특별한 말씀 없으셨네요. 광전자 봐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딱 보면은 여기에 이런 그림을 이제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걸 딱 보면은 여러분들 바로 이제 견적이 딱 나올 겁니다. 어떤 견적요? 이날 아직 사실 이까지 거래량을 체크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졌네. 거래량 좀 터졌네. 다른 날은 별 볼 없네. 그죠? 아니,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85만 주 거래량도 점으로 나오는데, 이날 세상에 4,690만 주가 거래됐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날 연락에 거래됐는데, 위에 수혜만 남기고, 흔적만 남기고, 위로 꼭대기에 흔적만 남기고, 마감가는 쭉 밀려서 여기서 마감되고 말았으니까,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은 물렸다가 되죠.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러다 그랬네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도 익사게 고생했을 텐데, 이후에 이제 올라와서 이쯤 올라오니까 이때 여기서 물린 사람들 여기서 다 팔고요. 올라가니까 여기서 산 사람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다 팔았죠. 대신에 올라갈 줄 알고 사던 사람들 여기서 다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나가고, 이번에는 새롭게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죠.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만큼이나 고생을 했으니, 여기도 앞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손을 다시 따로 들어가.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정도로 이까지 고생했으니 앞으로도 비슷한 기간 동안에 고생이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글쎄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그죠? 어떻게 같습니까? 팔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미련을 버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준선이래. 구름 위에 있는데, 일단 기준선 무너뜨렸으니까 일단은 상당히 균형이 나빠졌고요.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추세가 확 바뀔지 모르니까 매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를 비교해 달라 하셨는데, 녹십자 날라갔네요 오늘. 그런데 날라갔으나 또 요게 수렴이 보이네요. 그죠? 거래량 재밌는데 재미로 거래량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어제 연락에 거래돼서 어제만 하더라도 거래량은 터졌는데도 주가가 안 밀렸으니까 이야 가는구나 라고 좋아했을 텐데, 오늘 그 다음날 아침에 계산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빡 올랐으니까 이야 끝내준다 했겠습니다는 흔적만 남기고 마감가는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되면서 역시 거래량을 엄청 줬는데요. 그죠? 그럼 만약에 내일 위로 올라가면 다행이겠습니다는 보통 위에 수렴 달리고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지 않으니까 되게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기서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산 사람들이 큰일 났네, 반등하면 팔아야지 하고 있는데 반등을 옵니까? 안 주죠. 그래서 녹십자 혹시 오늘 사신 건 아니겠죠? 사셨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즉각 매도하는 것이 일단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녹십자 홀딩스와를 비교해달라. 아이코, 녹십자 홀딩스는 좀 그림이 좀 다르죠. 왜냐? 이 수입이 안 달렸고 계산가부터 출발해가지고 장중에 쭉 올라가서 마감가가 장중 고점이잖아요. 그죠? 상한가죠. 그죠? 이 종목은 거래량도 어떻게 됐나요? 거래량은 거래량 터졌죠? 당연하죠. 거래량 터졌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짱대가 안 나다고 약간 이처럼 수렴이 달렸다면 요같이 아까 녹십자처럼 위에 수렴이 달렸다면 위험해요. 분명히 이렇게 될 공산이 높아요. 근데 이 종목은 그래도 아니니까 하루 이틀 좀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뭐가 그림이 같으냐니까 이거하고 같죠. 어제 지워볼까? 근데 어제
어제 얼마가, 이게 어제 상한가까지 아닙니다만은 27.93% 갔으니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갈 뻔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짱대가 나타났고, 뭡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계산가부터 여기서 빡 올랐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가 나쁘냐니까, 억십자. 그 다음날 위로 수렴 달리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게 이게 나쁜 징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억십자 홀딩스도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내일 아까와 똑같이 위로 수렴이 쫙 달리다가 장중 고점을 만들다가 유지 못하고 쭉 밀리던가 해서 수렴을 달리면서 거래량도 똑같이 터진다 라고 하면은 녹십자와 똑같은 그림이 되는 겁니다. 가능성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입니다. 통상 급등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팔고 싶겠죠. 그죠? 차익을 내고 싶겠죠. 그래서 둘 다 녹십자나 녹십자 홀딩스나 매수는 무섭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팔고 싶네요. 차익을 재빨리 챙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LGU 플러스 홀딩을 외쳤는데 아직도 유효한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예전에 근데 아마 LGU 플러스가 요 넘어왔을 때 뭡니까? 저 기준선 넘어왔을 때 아직까지 구름대 아래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뭡니까? 이쪽이니까 저 기준선 위니까 타진 매수라도 하시라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언제 삽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면 다 사라 였는데 얘가 내려가다가 어떻게 됐죠? 이제 저런 선까지 위에 올라가면서 잘 가는 듯 하다가 기준선을 무너뜨렸죠. 그죠? 그럼 어째 됩니까? 매수했던 거 일단 털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다시 기준선 넘었으니까 이렇게 또 사야 되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팔고 내가 여기서 또 사야 되느냐라고 할 줄 몰라도 이렇게 해야 그래도 다시 여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안 팔고 버티면 지금이야 다행히 올랐었으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재수가 좋았으니까 올라갔습니다만은 만약에 재수 없으면은 근데 기준선 무너뜨리다가 그래 쭉 빠져기고 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선 무너지면은 일단 팔고 보는 거예요. 일부라도 타진 매수했으니까 여기서 타진 매수였으니까 여기는 타진 매도 하는 게 원칙이죠. 다시 타진 매수. 어떤 간에 질문하신 분은 홀딩을 아직도 말씀하신 거 받으니까 뭐 여기서 팔고 사고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데 물론입니다. 아직 기준선 위는 계속 홀딩이고요. 구름만 넘어가면은 더 사도 되죠. 안 넘어가면요. 그건 안 사는 거죠. 그러다가 기준선 요가 얼마죠? 11,325원 무너뜨리면 그때는 또 팔아야죠. 이따 오늘 요번에 안 팔았다 그러면 요번엔 진짜 팔아야 됩니다. 혹시 다시 올라오면 바보 같은 짓이면 또 사더라도 그때 또 살 때 또 사더라도 어차피 원칙대로 하는 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생각대로 추측대로 시장을 보기 시작하면은 만사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주가가 움직이처럼 가거든요. 올라갈 것처럼 보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대로 잘 못 파는 거죠. 야간 LGU 플러스는 계속적으로 갖고에서도 괜찮아 보인다가 되죠.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2부 종목도 안 좋아 보이네. 동그라미 종목이 잘 안 보이네요. 자,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몇몇 종목이 아까 제우스 같은 거 날아가는 종목이 보였는데 살까요? 내가 무서워서 못 사겠다고 말씀드린 거구나. 그죠? 내가 무서워서 못 사겠다. 뭡니까? 자, 녹십자 마찬가지. 녹십자도 와 날아가는데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야, 무섭지 않냐? 더구나 이거는 고점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저녁별 별표 저녁별입니다. 이브닝 스타 저녁별이 뭡니까? 별 뜨고 난 다음에 뭐가 오죠? 밤이 오죠. 그런 그림이거든요. 안 좋다. 넘기니까 2부 종목도 그다지 썩 좋은 종목이 잘 안 보이네요. 자,
뭐였죠? 나이스 평가 정보 LG U 플러스까지 했고 나이스 평가 정보는 횡보하는데 구름을 만났다. 그렇죠. 횡보하다가 내려가면서 구름을 만났네요. 뭐 구름 밑으로 안 내려가면은 계속 횡보할 거고요. 그러다가 얘가 어느 날 기분 좋으면은 다시 구름이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그 지지가 되면서 저랑선 다시 넘어섰으니까 기준선만 넘어가고 구름만 넘어가면 다시 또 뭐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도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뭐 횡보 내지는 뭐 구름이 아직까지 버티는 한 뚜렷하게 이 회사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더 보는 거죠. 자, 하나솔루션입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여 밑에 있는 CS 윈드 상당히 많이 밀렸죠. 뭐 아시다시피 바이든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며칠 동안 바이든이 될 줄 알고 그린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르다가 갑자기 바이든은 안 될 것 같다는 트럼프가 의외로 잘 되고 있다. 선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뭡니까? 뭐 하나솔루션 내지는 CS 윈드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CS 윈드 이런 것들이 크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 하나솔루션은요. 우리의 원칙은 뭐였죠? 일단 두 가지 전략이죠. 단기로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은 단기 거래가 능한 사람은 RSI 보고 거래하세요. 그죠? RSI 보고 거래하세요. 그게 아니고 제가 좀 길게 보시고 싶은 사람은 뭐 보고 기준선 보고 거래하세요 라고 하는 게 제 맨날 설명하는 거예요. RSI를 보고 거래한다. 그럼 RSI가 약간 이럴 때서 매도한다. 근데 RSI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니까 이게 매매 지표가 정확하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매수 신호가 30 밑에서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가 기준선 위에 있으면은 올라가기나 할 때 기준선 싹 넘었을 때 내가 이쯤 약간 여기 보이십니까? 기준선 싹 넘어서면은 타진 매수하라. 그러다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더 사라. 이만큼 먹었지 않냐가 이제 일목에서 말하는 거죠. RSI는 여기서 사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닥에서 여기서 사라 했는데 여기서 사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일목에 봐서는 여기서 사라라고 말하잖아요. 늦지만 안정적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RSI는 뭐 별로 신호가 없어 보이고 기준선을 그대로 한다면 기준선에 딱 닿았죠. 오늘 보세요. 딱 닿았잖아요. 아직은 아니죠. 물론 아침에 샀다가 이렇게 밀렸으니까 속은 아프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래도 구름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추세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더 미련이라 보다도 상승의 쪽으로 더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있어봐도 되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내일 밀려가지고 근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할 수 없죠. 뭐 팔아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시장이라는 게 항상 모든 기술적 지표라는 게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차트이지 차트가 먼저 움직이고 기술적 지표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뭐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이런 변수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등락하는 것까지 우리가 기술적 지표 가지고 정확하게 찍어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이 높은 쪽으로 거래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일 기준선을 유지되고 다시 올라간다면 계속 보유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판다라는 맥락입니다. CS 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CS 윈도도 사실은 저도 이 종목 제가 솔직히 어제 분석하면서 동그라미 친 종목이에요. 왜 동그라미 쳤느냐? 보다시피 이제 기준선 넘어갔고요. 그러고 뭡니까? 기준선 위로 넘어갔고 구름 위로 싹 고기로 내오는 것 같으니까 자 결국은 다시 오지 않겠나. 여기 주가만 하루만 더 올라가면은 후행 스팬도 이게 후행 스팬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는 구름 위에 기준선 위에 또 후행 스팬도 위에 다 좋으니까 괜찮을 거야. 사자 올라가자 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바이든이 이길 건지 트럼프 이길 건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름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구름만 보고. 근데 오늘 해피림은 이놈이 쭉 밀리면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론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봐서 이렇게 빠졌으니까 내가 어제 괜히 샀다가 아니고 오늘 예컨대 언제 팔았었어야 하냐면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갈 때 바로 밑에서 설령을 못 팔더라도 최소한 종가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장중에 어디선가 기준선보다도 밑으로 내렸을 때 어디선가 매도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내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못 팔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내일 더 밀려가지고 구름 받고 내려가 버리면 진짜로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아래 사이가 바닥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거니까 진짜로 팔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않고 근데 얘가 조금 올라가서 기준선 여기 얼마냐니까 얼마입니까? 107,000원인데 혹시라도 107,000원 위로 올라간다. 근데 갑자기 또 뭐 다른 이유로 트럼프가 아니고 바이든이 이긴다든지 하면 다시 또 2차 에너지 관련주, 그린 에너지 관련주 올라갈지 모르니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사 요청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기준을 놓고 이 기준에 닿으면 위쪽이면은 매수 내지는 보유, 기준보다도 아래쪽이면은 매도,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전액 매도. 그죠? 이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뭐 그래야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깨지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벌기도 합니다만은 벌 때는 많이 벌고 깨질 때는 조금 깨지고 그러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CS 윈도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일단 내일 오늘 밤에 어떻게 돼가지고 기준선을 위로 다시 회복하면은 하나솔루션은 아직까지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조금 사정이 낮고요. CS 윈도는 사실은 오늘 장중에 팔았었어야 하는데 근데 안 파셨다면 내일 기준선을 회복한다 그러면은 더 가지고 있는 거고, 만약에 CS 윈도든 하나솔루션이든 기준선을 밑으로 다시 계속 내려가 있다 한다 그러면 그때는 팔아야 안 되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자,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 자, 모트렉스. 아까 무슨 바이오였더라? 진원생명과학이었던가요? 진원생명과학을 그 경우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급등했다가 1차 한 번 더 우려먹고 그러다가 쭉 빠지면서 기준선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구름까지 갔다가 옛날에 연공을 못 잊어서 반등이 나타나는 정도. 근데 다시 밀리고 나면은 완전히 수세가 바뀌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여러 차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우려먹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위에 수요일 마탄 이야기는 매물이 망창 있으니까 행보하다가 한 번 쭉 올라가고 또 매물을 소화하고 쭉 올라갔다가 쭉쭉쭉쭉 밀리면서 절한선 꺾이고 그러다가 기준선마저 무너뜨렸죠. 그죠? 그럼 현재로 봐서는 아까 그 진원생명과학처럼 똑같이 이야기한다면 어떤 소리냐? 과거의 상승을 못 잊어하는 매수자가 한 번 정도 우려먹으려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고점 이런 정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는 이런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여기에 위쪽에 수요이 많다는 이야기는 매 때마다 그때마다 위쪽에서 소위 개인들의 매도 물량, 차익 매도 물량이 엄청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단타 물량이 엄청 많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음선이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그냥 주가가 계속 밀렸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산 사람들 내지는 단타 물량은 날아가고 이제 그야말로 고점에서 차익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팔았다는 이야기니까 반등할 때마다 또 한 번의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의 관점은 기준선을 넘기면은 계속 보유, 아니면은 뭐 틈만 나면은 반등할 때마다 판다. 제 시나리오는 아래쪽이다 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기준선 넘기지 않는 한 팔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토렉스 얘는 일단 두고 보긴 하겠습니다만 기준선을 좀처럼 넘어서지 못할 거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알루코입니다. 완전히 막 목이 무지하게 아픕니다. 목이 무지하게 아픕니다. 자, 여하간 간에 오늘 낮에 강의를 하고 와가지고 아침에 오전에 강의하고 와가지고 지금 오전은 오전대로 하고 또 뭐 카카오 만들고 또 라이브는 라이브로도 하고 그 다음에 종목이 하고 밤늦게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완전히 목이 엉망이신데 안타깝게도 내일 또 나가서 또 강의를 또 해야 되니까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뭐 그건 제 사정이고 그죠? 자, 알루코 뭐 뚜렷한 특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구름이 더 내려가지 않았고 기준선 유지되고 있고요. 후행스패는 캔들보다 조금 위에 있고 그래서 뭐 글쎄요. 이거는 뭐 적극 매수도 아니고 적극 매도도 아니고 그야말로 애매모호한 이런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옛날에 여기서 상상 치면서 한번 해먹었죠. 그죠? 여기서 한번 해먹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여기서 잔류병들이 한 번 더 해먹고 그래서 벌써 두 번이나 우려먹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완전히 뭡니까? 일종의 그 뒷정리라 그럴까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구름 위에 버티고 있고 기준선 전환선 위에서 이렇게 다른 데 버티고 있으니까 당장 매도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옛날에 이 영광을 못 잊어서 다시 한번 꿈틀거리면서 올라갈 수도 모르니까 뭐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그러다가 뭐 구름 하나 들어가 버리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일부 매도하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다 판다는 전략 뭐 똑같은 전략이죠. 그죠? 계속 일단은 더 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하나 동그라미가 하나도 안 보이네. 뭐 설마 포스코 이건 O죠. 그죠? 동그라미 아니고 O죠. 동그라미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러네요. 그죠? 뭐 반등은 예상되긴 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라고 할 만한 종목은 일단은 좀 세월이 시절이 선거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하수장합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보자는 결론이 되네요. 자, 1, 2부, 2부, 3부 모든 종목 분석을 끝냅니다. 11월 4일 지금이 11시 40분을 넘기고 있는데 이게 소위 영상을 정리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은 이거보다 훨씬 더 늦은 자정을 넘어야 되지 않겠나 오래됩니다. 야간간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